여러분 그 중동 여자들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름다움. 여자는 가지 20개 이상 갖고 오면 뭐? 아니 이건 진짜 조크이긴 한데. 큰죄는 뭔데? 살이 나는 거. 그거 큰죄지. 그리고 혼전 관계를 갖는 거. 큰죄야? 그냥 다른 사람이랑 그런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중동에 보면 되게 눈을 강조하잖아. 아름다움에. 응? 중동 여자들이 눈이 이쁘다. 근데 실제로 눈이 이쁜 것도 있는데 딴 거를 가리니까. 네. 그래서 중동에 눈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잖아요. 응? 눈 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눈도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 원래도 그 속눈썹이 긴데 더 붙이잖아. 거기다가 연장을 하잖아. 거의 부채예요, 부채. 눈에다가 부채를 막 이렇게 붙이고 다녀. 활활 날아가 완전 난리 날 수 있어. 처음에 히잡 쓴 걸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랑 가기 전에. 진짜 절대 싫대요. 그게 전 궁금하잖아요, 약간. 아니 왜냐면은 그게 약간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나는 안 쓰고 있는데 막 갑자기 이게 잠깐 보여달라고 하면 약간 변태 같고 그래가지고. 변태 같다고? 이 사람 뭐지? 아니 원래는 헤잡이라는 것 자체가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베일을 얘기를 하는데 curtain?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단어의 유래가 원래 허즈보하여라고 뭔가 부정적인 수줍음이 아닌데 뻔뻔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수줍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여 있어야 된다.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단정한 수줍음? 한국에는 내숭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 히잡이 되게 뭔가 우아하면서 패션 아이템 같고 사실 막 그게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좀 히잡이 그런 이란에서 쓰는 히잡은 루살이라고 이렇게 싹 걸치기만 하고 되게 여자들이 색깔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되게 멋있게 써요. 그거를 멋있게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진짜 막 여기 눈도 그물 망사로 이렇게 돼 있고 다 가리는데 아프간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입 가리고 여기까지 다 가리고 눈만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난 진짜 니캅을 이란에서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오히려 와서 봤지. 우리 그 진짜. 한강에서? 한강에서 봤고 혼자서 지하철 다닐 때 이제 사우디나 저쪽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나 처음 이란 갈 때 방콕 경유해서 갔잖아. 방콕에서 제가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보내준다고. 제가 출발한다고 보내주고 있는데 뒤에 그 니캅 쓰는 여자가 같이 찍혔나 봐. 어머, 그러면은 큰일. 아니 자기 남편한테 저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그 남편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나? 대박. 하여튼 근데 나 셀카 찍어. 제가 다 가렸는데도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그리고 맞다, 이태원에도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거기 이태원 사원 가는 길에 알바하는 여자가 니캅 쓰고 알바하고 있었잖아. 어디 알바요? 식당 알바. 어디 식당? 식당이 열지 않았었고 그때 갔을 때 난 몰라요. 청소하고 있었어. 난 식당. 몰라요. 너 그 청소하고 있었어. 근데 니캅을 쓰고 그거 하고 있길래 깜짝 놀랐네. 근데 찾아보니까 한국도 다 뭘 쓰고 나가고 저 외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 되게 나이가 많으셨는데 항상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다니셨어요. 밖에 나갈 때 모자를 꼭 쓰셨어. 외할아버지가. 근데 한국도 자료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모자를 썼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자기 같은 거라도 이렇게 두르더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처음 히잡 쓸 때 어때? 처음 쓸 때 어떠냐고? 애기 때는 안 쓰잖아. 어릴 때 한 막 유치원 다니고 막 초등학교 저학년 막 그럴 때는 안 써요. 종교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이야 그게? 그거는 여자들이 9살인가? 너무 어릴 때인데? 9살인 것 같은데? 만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이네? 3학년 때 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까다롭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란 하면 히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자율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란을 방문했을 때도 히잡을 써야 됐어요. 나 거기 있었잖아. 있었어? 아, 뭐 통역으로? 통역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어. 아 그래? 강제로 되는 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미국 철수하고 그 제가 이거 영상 이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철수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자가 운전하고 간다고 4명을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영상을 봤어? 오빠? 어. 왜 봐요 그런 거? 또 쏘. 뭐 이란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처음에는 세레자드한테 야 너 뭐하러 써 이런 거 불편하게 그냥 뭐 편하게 다녀 막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몇 번 이렇게 이거 장난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도 자꾸 안 쓰는 거예요 이란에서. 그리고 저도 처음 가니까 아니 뭐 다 그리고 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 걸고 다니거나 진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란에 가 있는데 그때 하마스가 이제 처음 갔을 때요. 하마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제가 이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막 뉴스를 보내줄 거 아니야. 지금 위험하다. 이란에 있으면 안 된다. 막 보내줄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런 뉴스도 뜨는 거야. 응? 히잡 그 단속에 또 맞아 죽었다고. 마우사 아미니가 아니고 딴 사람이 또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또 이거를 중동을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런 괴물처럼 보는 그런 시각의 언론이 또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도 많을 거야. 중국 뉴스도 그런 게 많거든. 중국의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니 저 뭐 그렇다고 친중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중국의 체제에서 밀려나거나 중국에서 이제 반체제 인사로 쫓겨난 사람들이 해외에서 언론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언론사는 그런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거든. 근데 이란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해외로 망명해서 사는 이란 사람들도 많고 혁명 때 이란 외부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언론사들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분명 이란 현 정부를 안 좋게 보는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누구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히잡을 안 써서 히잡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를 이란 사람들이 그거를 지하철에서 소녀가 맞는 거를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리고 세레자드 사는 지하철역 바로 한정거장 옆에서 그리고 세레자드네 집 앞에 있는 사원에서 또 장례식까지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쓰라고 합니다. 왜 안 쓰냐고.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면 일수록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히잡을 우리가 어떤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의무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은 그런 종교적인 코란에 나와 있는 거의 해석?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의 규범까지 자리 잡혀진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항상 그 괴리감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란과 같은 맥락에서 특히 최근 들어 히잡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돼버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히잡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전에는 썼는데 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건 신앙심으로건 그러한 사회적인 규범이라서 쓰는 거건 최근 들어서는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앙심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 대한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예민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서 한국도 요즘은 없나? 저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집에서 통금이 있었어. 부모님이 넌 밤 10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돼. 이게 다 있었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다 있었고 뭐 대학생 때도 있는 애들도 많았고 없는 애들도 많았지만 막 같이 팀플 과제를 하다가도 10시가 되면 집에 가야 된대요. 아니면 8시, 통금이 8시인 애도 있었어. 그러면 그게 규범이잖아. 그 집안의 규범이잖아. 그리고 걔는 그걸 따르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강제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규범을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고 그 자율은 이제 부모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는 건데 이게 국가가 이제 법으로 히잡을 써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진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요즘 대학생들도 통금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면 없지 않을까? 아니 뭐 당연히 뭐 학부 때. 집에 들어간 그런 걸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뭐 늦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통금까지는 저는 뭐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뭐 친구들 만난 날에 좀 더 길게 만나는 거지 뭐 요즘은 꼭 없나? 이 시간까지 들어와라. 우리는 막 애들 난리 났는데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었어 어떡해 나 차 큰일 났어 막 난리 났는데 저 이란에서 혼자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그 그랜드 바자르 가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가 그 카페에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기가 경직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가 진짜 확 얼어붙어.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히잡 경찰이 뜬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바로 이거를 되게 이란 여자들이 당당하거든요. 평소에 막 이렇게 거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중동 여자들이 막 이렇게 사회 활동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집에만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뭐 교육 그 수준도 남자보다 더 높다면 대학원도 다 가고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운전도 택시 운전도 뭐 여자 기사도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걸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한국에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여자들이 진짜 너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어. 신기한 걸 봤다. 나도 그런 걸 본 적이 나 없는데. 깜짝 놀랐어. 난 살면서 한 번?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히잡 경찰이 막 이렇게 오면은 여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반항할 줄 알았어. 뭐 좀 안 쓰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반항을 안 했던 게 아니니까. 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걸 느껴서? 안 되는 걸 느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그 한 번만 본 적도 아니고 친구가 그 잡혀갔고요. 잡혀갔다고? 히잡 경찰에. 누구? 친구 오빠도 아는 사람이었어. 누구? 아니 그냥 말해봐. 안 높겠는데. 얘기하지 않아. 왜 갑자기 어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거기는 이제 뭐 근데 이거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뭐 정말 안 좋은 옷을 입었다. 진짜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되게 모욕감을 준다고 거기 가서. 그냥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해서 정말 다 멘탈이 브레인워싱을 털리고 완전 브레인워싱이 아니지. 이거는 브레인워싱이라고 볼 수 있나? 그냥 그렇게 모욕감을 주면서 근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아니 제가 경찰서를 갈 일이 없지만 간 적이 있는데 중고로 상품권을 팔았는데 그 상품권을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그 세탁하는 용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래가 진행이 다 됐어. 이거 조심하세요. 거래가 그냥 다 됐어. 제가 뭐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뭐 아웃백 상품권을 팔았어. 그러면 걔가 저한테 뭐 제가 그걸 4만 5천 원에 팔았으면 4만 5천 원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제 계좌가 잠기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그 상품권으로 세탁을 하는 거야. 보이스피싱한 자금을.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딴 사람이 연락 와서 그냥 판 건데. 근데 히잡 얘기하는데 왜 아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떳떳한데. 그리고 내가 거기 너무 억울했던 게 뭔지 알아요? 뉴스에서는 막 5억, 50억, 500억 막 이러는데 난 5만 원 때문에 거기서 조서 쓰고 검사받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막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원래는 그렇겠어. 범죄를 저질러도 만약에 현장이 있어. 그러면은 가서 영장? 영장. 범죄를 저질러도 만약에 영장이 있어. 그러면은 가서 뭐 당신은 침묵할 권리도 있고 변호사를 써야 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체포를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체포할 때도 그렇게 체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나는 안 가겠다 하면은 끌려가는 거니까 더 반항을 하면은 맞으니까 이거는 뭐 안 한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또 아이러니했던 게 이렇게 히잡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란에 갔을 때 그 쓰레자들랑 말고 제가 그 이란에 있는 한국 사람들 몇 명이랑 되게 이란의 부촌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의 뭐 한남동이나 뭐 청담동 같은 그런 데 가서 제일 핫하다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란 사람들이 그런 데서는 어떻게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는 단 한 명도 히잡을 안 쓰는 거예요. 안에서 단 한 명도 히잡을 안 써. 히잡을 쓴 사람은 직원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거기가 되게 크고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 되게 크고 막 이렇게 넓은 홀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히잡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여기는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건물주가 히잡 경찰이 단속하지 못할 정도로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찰이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그 고양이 카페 갔을 때 같이 가족들이랑 이란에 고양이 카페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거기를 그 콘크리트 가드레일 있죠, 중앙 분리대, 그걸로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야 이게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히잡 단속에 걸리면 거기를 그 입구를 그걸로 막아버린대요.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어디는 그거를 그 조그만 그냥 펫카페는 그런 걸로 막고 그런데 많아요. 북촌에서도 정말 당연히 다 지금 북촌이건 뭐 어디건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거는 정말 한 번 이렇게 자칫하다 걸리면은 몇 달의 영업 장사를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곳도 그치? 너무 많아요. 심지어 막 안 쓰고 있는데 그 사장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와서 정말 죄송한데 사정 하면서 좀 써주면 안 되겠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뭔가 얘기하기에 화목한 대화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 히잡 단속이 되게 약화됐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저는 안 살고 있어서 아니 뉴스 같은 거 볼 거 아니야. 친구들 얘기도 들을 거고. 정말 그런데요. 그 느낌 분위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좀 전통적인 지역 쪽에서도 정말 히잡이 뭐야 다 반팔 입고 다니고. 일단 반팔은 맞아. 이란은 반팔도 잘 안 입어. 입는 애들도 있는데 보면 놀랄 정도로 별로 안 입어. 근데 못 입어요. 근데. 어? 근데 그것도 못 입어요. 못 입어? 안 입는 게 아니라. 아 그것도 걸려? 당연하지. 반팔? 아 반팔도 걸려? 네, 나시 아니고? 당연하지. 반팔은 왜 걸려? 무슨 말이야? 그냥 노출 자체인 거지. 그러면 반바지는 되고 치마는 되고 그렇진 않아요. 치마도 안 돼 원래. 나라에 그렇게나 문제가 많은데 맞아. 그 국가의 그런 에너지와 그런 자원과 그런 거를 히잡 예산이 단속을 완전 많이 들잖아요. 그치. 진짜 치안이나 이런 데에 써도 부족할 판에. 얘기하지 말자. 이건 답이 없다.
왜 여자 머리카락만 그렇게 가리라고 난린 거야? 아,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도 궁금해요. 그거. 삭발하면은 나도 그게 궁금하니까 알면은 알려주세요. 여자가 삭발하잖아요. 나도 히잡 안 쓰면 모릅니다. 안 잡혀요. 거의 전 세계에 그런 여자든 남자든 머리를 가리는 거는 전 세계에 다 있고, 이슬람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히잡을 쓰는 문화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머리카락이 어떤 젊음과 그 생식력,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거를 반증을 한다는 거야. 그 머리가 윤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그러면 젊고 이제 더 많은 그런 번식 활동을 할 수 있다. 번식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씨. 건축입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리는 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그거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제연애를 할 수 있나. 그거를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뭐 때문이었지? 뭘 보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유난이지? 이란 정부도 유난이고 이란 여자들도 유난 같은 거예요. 정부도 약간 왜 사람들한테 그 쪼가리 하나를 못 씌워서 그렇게 날린지, 왜 이렇게 유난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아니 뭐 쓰라는데 뭐 쓸 수 있지 않나? 사람들도. 왜냐면 옛날에 뭐 터키도 모자를 다 써야 됐고 한국도 다 갓을 썼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40도 온도에 가서 쓰세요. 쓸 수 있나? 왜 우리는 그 뜨거워서 쓰고 싶었잖아. 진짜. 해외에 나와서 사는 그 무슬림 여자들이 있잖아요. 히잡을 한번 벗었던 여자들은 그걸 다시 쓰고 어디에 그런 이란을 다시 들어가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시 쓰는 거에 거부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트라우마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트라우마는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인식하면 트라우마가 아니래요. 트라우마 맞죠? 트라우마요? 응. 아, 그래? 그 정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평생 살아왔으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트라우마가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는 아니 저희가 학교에서 그냥 어렸을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이게 10년 만에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냥 당연히 부모님 세대는 그게 훨씬 더 심했고, 무슨 양말을 좀 이렇게 짧게 입으면은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막. 양말을? 양말. 바지가 양말은... 학교 교복 바지가 그렇게 큰데 양말 조금 이렇게 비치거나 그런 것도 엄마 때는 그랬대요. 그래? 그래서 뭐 일단은 양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정말 이게 털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막 얼굴 여자들이 특히 사춘기 때 이게 이쪽에 보면은 털이 다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혼나고, 눈썹 조금이라도 손대면 엄청 혼나고, 학교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긴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억압과 아름다움을 상냥하지 않은커녕 정말 외적인 미가 가치 없고 내적인 미만 추구돼야 된다, 이런.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구렛나루로 안 잘리려고 학교에 새벽 5시에 갔어. 선생님들 다 출근하기 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교복 바지를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위로 다 잘랐어, 그거. 이렇게 아침에 여기로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펄럭거리면서 다니는 거야. 그리고 아니 당연히 그런 거를 좀 단속하는 거는 그 나이에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지, 지금 보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지금 2025년에 그걸 돌아보면 불과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이상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뭐 귀밑 몇 센치 뭐 이렇게 단발로 그렇게 하고, 치마도 뭐 여기 뭐 길이 다 재고. 이게 진짜. 그래서 여자는 교복이 꼭 치마였으니까, 저 중학교 때 공학이었는데 여자애들이 그 치마 사이에 똑딱이를 달았어. 왜냐면 막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이게 보이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란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지. 내가 며칠 전에 사촌 오빠랑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은 항상
너무나도 가운데여서 그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를 못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완전히 종교적이고 신앙이 높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종교적이 않은 집안이고 엄청 종교적인 집안이잖아. 그렇진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쿠란 교수님이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아니, 근데 불신자야. 가족들이랑 제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 집안이 없어요. 다 그거는- 이렇게 차도로 쓰시고. 그거는 오빠가 그만큼 다른 집안들 안 봐서 그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 얼마나 부르셨길래 다른 집안들도 있는 거다. 밖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집이 세대자들의 집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른 뭐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조금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치지 않고 반대로 좀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헉, 너 기도해? 막 이러고 어느 정도면은 이거는 종교심이 예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너무나도 극적으로 종교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옷도 정말 검정색 짙은 계열의 색만 입고 너 친구. 오, 그 친구 음악 안 들어? 음악은 듣지. 아 그래? 친구 음악 정도는 듣지. 아니 여자 가수가 없다면서요, 이란은. 아니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 그죠? 여자의 목소리는 남자한테 성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에게는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여자는 성욕이 있어?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자 성욕이 있나?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 아이씨 됐어 나 얘기 안 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깔깔깔깔 웃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아니요. 있으셔서. 나는 그게 이렇게 심장이 아픈데 저 여기 뼈가 아까부터 아파가지고 계속 논리가 누르고 너무 있어. 웃기잖아 이게. 그러면은 아니 난 근데 그 웃긴 말도 안 되는 논리 있죠. 어, 그게 법이 돼서 살아봐. 웃기나. 여자가 축구장을 못 가요, 이란에서. 지금 갈 수 있어요. 바뀌었어? 바뀐 것 같아. 예전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축구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고 뛰잖아요, 남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여자가 보면 안 돼서 못 간다며. 그 진짜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여자는 가지 20개 이상 갖고 오면은 뭐? 아니 이건 진짜 조크이긴 한데 가지? 가지를 이제 음식할 때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여자는 인당? 왜? 아니 이건 우리가 진짜 웃기면서 하는 말인데. 왜? 그 남자 성기를 비슷해서? 그럼 왜 20개야?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20개 19개 정도면은 괜찮은데 20개, 21개가 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아니 그것도 있는데 왜요 이게? 그것도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컨센트 꽂으면 안 돼? 꽂으면 이렇게 막 남자가 인터 꽂으면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이 게 만드는 거야? 밈으로? 아니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스피치 선언을 한 거야. 가지를 20개 안 된다고? 막 그런 말을 진짜로? 진짜로. 유머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란 전체에서 유머가 되는 거지. 가족 집에서 야 너 가지 21개 됐다. 이란의 경우만 보면은 왜 나라에 그렇게 예산이 정말 발전 가능한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히잡 그 하나에 그게 종교적인 거에서 출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종교와 코란에서 그렇게까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 종교는 5가지의 기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도 이슬람교는 뭐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2가지로 나눔인데 뭐 예를 들면은 작은 죄는 뭐 거짓말하는 거 뭐 그렇다고 뭐 작은 죄니까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죄니까, 종교적인 그런 거에서 죄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코란 큰 죄는 뭔데? 살인하는 거, 그거 큰 죄지. 그리고 혼전 관계를 갖는 거, 큰 죄야? 그냥 다른 사람이랑 그런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거. 단어가 있어요. 뭔데? 그거는 제너라고. 제너? 약간 그렇게 예를 들면 아니면은 외도하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돼. 간통. 쿠란에서 최초로 히잡에 대한 그 절이 내려진 게 그 대상을 여자로 한 게 아니라 남자로 한 거예요. 신자들한테 말해라. 시선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정조를 지키라고. 근데 그게 뭔가 여성들을 그렇게 빤히 보지 말고 그냥 그런 성욕을 지키라고 그거를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먼저 그거를 한 거예요. 가리라고. 왜 여자한테 그래? 그리고 그 대상도 뭐든 여자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라가 아닌 신자 여성들에게 얘기를 하라. 너의 아내들과 딸들에게 얘기를 하라. 무하마드 예언자에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도 하고 다른 종교적인 의무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하는데 히잡을 안 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쓰는 범위, 도대체 우리가 가리는 거면 어떤 거를 가려야 되고 어떤 거를 가리는 거는 안 되냐. 쿠란에서 나와 있는 범위가요, 그냥 이렇게 가슴 부분을 가리라, 목과 가슴 부분을 가리라,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란도 또 불안해요. 가장 큰 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뭄이 너무 심각하고요.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이제 없어. 진짜 심각한 것 생수도 같고. 지금 그 쿼타를 넣은 거예요. 세수를 제한을 넣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도 인상됐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랑 또 이란 아직 그게 또 불안불안하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번엔 더 크게 더 세게 싸울 거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이제 불만도 많고. 한국도 빠르게 변했잖아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도 놀라워. 지금 한국이 강대국 순위 6위로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국이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은 이제 뭐 기축통화국이고 뭐 패권국가고 뭐 이런 게 있고, 중국은 인구가 많고, 그런데 한국은 테크놀로지랑 이런 군사력 이런 걸로 이제 선진국인 거야. 그래서 6위야, 세계 강대국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근데 한국이 누구도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뭐 선진국일 수 있지만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워낙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사람들 인식도 많이 변한 것처럼, 뭐 그게 좋다고, 안 좋은 점도 부작용도 엄청 많겠죠. 부작용도 많고 그렇지만 이란도 뭔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세상이 개걸음으로 변한대요. 크랩. 그게 세상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막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방향성만 있을 뿐이지, 가운데는 어떻게든 그쪽으로 조금씩이라도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가볍고 가슴이 덜 아픈 주제로 네,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조금 선선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보답해. 바이바이.